실장님. 여보세요? 저 누군지 알아요? 여보세요? 저요? 촬영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ILTV 세상에 못 고치는 얼굴은 없다. IL성형외과 원장 박범진. 실장 안유현입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 받고 나오시게 됐어요, 그렇죠? 네. 놀랐어요, 많이. 실장님, 이제 곧 여름방학 기간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눈 상담을 아주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죠? 어떤 수술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지, 그리고 라인은 어느 정도가 본인에게 어울리는지, 대략적으로 회복 기간은 어떤지, 계약하기 전까지 붓기가 다 빠질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세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막상 상담을 받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이 상담을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지 환자분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실장님들이 상담하는 건 이제 저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네요. 상담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와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게 어떤 부위인지 잘 모르겠고 윗트임이나 이제 앞트임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윗트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지 좀 몰랐어요. 안와부가 뭐냐? 눈이 들어가 있는 뼈, 이 자리를 안와부, 그러니까 눈 주변부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임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눈 사이의 간격이 멀지 않을 때, 몰려 보이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이 될 때, 하지만 몽고주름은 있다면 시행하는 수술법을 윗트임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쌍꺼풀 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술 방법보다도 어떤 라인을 꼭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거든요. 내가 어떤 눈을 선호하는지를 알려면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쌍꺼풀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눈은 어떤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작점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봐서 인라인으로 추정됩니다. 눈의 제일 내측점에서 좀 더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이 되죠. 여기는 좀 더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눈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앞트임이 안 됐다는 거죠. 눈 앞이 꼭 반드시 아래로 확 당겨져 있어야만 몽고주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해제되지 않는 한에서는 반드시 인라인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판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몽고주름이 약간 중등도로 있는 거예요. 앞쪽이 날카롭게 당겨져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아웃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인아웃 라인입니다. 이제 앞트임이 같이 진행되면서 쌍꺼풀이 눈의 제일 내측 미디얼 칸투스부터 쌍꺼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은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아웃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아웃라인이죠. 쌍꺼풀 수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유튜브에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쌍꺼풀만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쌍꺼풀이 아닌 경우도 많고 주름이 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라인을 형성하게 되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경우엔 또 비대칭이 나기 때문에 다시 또 반대쪽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또 붓기가 빠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양쪽을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보기에도 좋고 최종적인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 풀리는 게 싫어서 무조건 절개로만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꼭 절개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눈 자체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엔 절개를 하더라도 반드시 풀립니다. 풀리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절개를 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눈 지방이 많은데 자연유착 가능할까요? 지방이 많아서 비절개 방식으로 쌍꺼풀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경우라면 역시 비절개 방식, 자연유착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방 제거는 가능합니다. 눈매 교정과 쌍수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이 일단 기본이 되는 겁니다. 쌍꺼풀 수술 없이 눈매 교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눈매 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름방학 때 쌍수해도 될까요? 여름에 수술하면 혹시 덧나는 게 아니냐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의약품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실내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수술해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 제가 켈로이드예요. 수술 가능할까요? 거의 무슨 메소드 연기예요. 난 켈로이드가 진짜 있다는 줄 알았어. 눈꺼풀 부위는 혈액이 아주 좋기 때문에 피 공급이 많아서 켈로이드가 실제로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쌍수를 2년 전에 했는데 그때 매물로 했어요. 재수술하고 싶은데 꼭 절개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다든지 원래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상태였다면 절개법을 하는 게 맞겠고요. 비절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비절개로 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절개를 했다면 반드시 절개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상태에 따라서 비절개 방식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쌍꺼풀 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쌍꺼풀 수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본인에게 어울리는 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ILTV 세상에 못 거치는 얼굴은 없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L성형외과원장 박범진 실장 안유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